탄산음료병은 항상 액체의 높이와 뚜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도록 채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료들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병이 가열되면 이런 가스는 팽창할 수 있어요. 병 안에 빈 공간이 없다면 안에서 쌓이는 압력 때문에 깨지게 될 거예요. 또 음료수를 열 때 가스는 거품의 형태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음료수는 넘치게 될 거예요. 이 공간은 그 문제도 해결해주죠. 단 먼저 흔들어서 연 경우는 제외하고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철판에 손톱 긁는 소리나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소음은 편도체를 자극해요. 편도체는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포함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치즈에는 구멍이 있어요. 이걸 눈이라고 부르죠. 이런 치즈의 눈은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치즈가 거의 준비되었을 때 이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리고 이 가스는 거품을 만들어 나중에 치즈의 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양이는 사냥 본능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넘어뜨려요. 고양이는 단지 그 물건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는지도 모르고요. 고양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가 부서지면 사람들이 빨리 달려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피자도우가 준비되면 손으로 공중에 그걸 돌리죠. 이 과정은 덩어리를 없애주고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동그란 피자를 굽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데워지거든요. 게다가 둥근 피자를 공평하게 자르는 게 더 쉬워요. 개구리, 물고기, 그리고 다른 특이한 것들이 하늘에서 비로 내렸다는 것에 대한 보고는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부터 있어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과 같은 강한 바람이 종종 너무 심해지면 물고기나 개구리 떼를 들어 올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비처럼 내릴 수 있어요. 번개는 삼각형, 직선, 원형이 아니에요. 항상 지그재그 모양이에요. 번개는 전류고 항상 저항이 적은 길로 가죠. 공기는 고르지 않고 불규칙하며 먼지 입자, 가스 및 다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는 그저 최선의 길을 찾을 뿐이죠. 꽃은 함유하고 있는 색소 때문에 색이 달라요. 또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자라면서 받는 빛의 양, 또는 주변 환경의 온도에 영향도 받죠. 심지어 토양의 pH 수치도 꽃의 천연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개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죠. 이건 개들이 듣는 소리에 귀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또 주인에게 공감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가 거기 끼었을 수도 있고요. 간지럼은 웃음 반사를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스스로를 간지럼 태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놀라움의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뭘 할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바코드는 구매 과정의 속도를 높여줘요. 만약 바코드가 12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시스템 식별자예요. 예를 들어 2는 무게가 랜덤으로 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3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 사용돼요. 다음 5자리 숫자는 제조업체를 나타내요. 그리고 뒤따르는 5개의 숫자는 검사 숫자예요. 스캐너가 코드를 올바르게 읽었는지 확인할 때 이게 필요하죠. 노래가 단순하고 가사가 반복적이고 짧고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리듬이라면 그 노래는 머릿속에 박히기 마련이에요. 귓전에 맴도는 노래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노래를 너무 자주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걸 쉽게 감지할 수 있어요. 형광펜은 희미한 곳에서 빛날 수 있는 특별한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어요. 흑백 복사 후에도 텍스트를 볼 수 있게 해줘서 노란색과 연두색이 가장 인기가 좋죠.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들을 아주 희미한 걸로 인식해 인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은 자연색을 잃어요. 이것은 케라틴이 색소를 적게 받기 때문에 생겨나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모낭의 색소세포가 점차 사라져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색소는 전혀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특정 나이가 되면 성장을 멈춰요. 아마 특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나무가 흙에서 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빨아들인 물을 나무 꼭대기까지 펌프질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때 중력이 작용하죠. 바오밥 같은 어떤 나무들은 키가 다 자라면 위로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몸은 모기가 문 곳을 붓고 간지럽게 만들어요. 모기가 피부를 뚫으면 면역체계는 곤충의 침을 이물질로 인식하죠. 그래서 몸 밖으로 침입자를 밀어내기 위한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면역체계에 의해 생성된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은 물린 부위 주변의 혈액의 흐름을 더 빠르게 해줘요. 그래서 붓기를 유발하죠. 또 히스타민은 가장 가까운 신경에 신호를 보내서 물린 곳을 간지럽게 만들어요. 기러기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팀원들 중 누구도 길을 잃지 않도록 보통 V자 형태로 비행합니다. 코를 잡고 흥얼거릴 순 없어요. 절 믿으세요. 흥얼거릴 때 숨을 내쉬게 돼요. 하지만 입과 코가 모두 닫혀 있다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가장 길게 흥얼거릴 수 있는 건 2초 정도예요. 그런 다음엔 입을 벌리고 숨을 골아야 할 거예요. 도로와 건설 인부들은 보통 오렌지색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궂은 날씨에도 밝은 주황색은 잘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색이에요. 어쩐지 많은 안전자켓과 원뿔형 도로 표지들도 주황색이더라고요. 오늘날의 완벽하게 둥근 동전은 과거에는 모양이 다양하거나 아무 모양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동전의 귀퉁이를 잘라 값진 금속을 몰래 팔곤 했어요. 물론 불법이었죠. 이런 식의 사기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둥근 동전을 발명했어요. 그 후 동전이 조작된 건지는 금방 명백히 알 수 있었죠. 대부분의 구급차 차량 전면에는 에크날럽마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어요. 이건 앰뷸런스 철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구급차 앞에 운전자가 백미러로 단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비켜서 구급차가 지나가게 해줄 수 있죠. 흰색은 비행기를 도장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색이에요. 태양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사시켜 비행기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해주죠. 온갖 종류의 균열, 찌그러짐, 그리고 다른 손상들은 흰 바탕에 훨씬 더 잘 보여요. 즉, 혹시나 고장이 난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수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비행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색이어서 흰색 비행기를 구입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물에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물이 더 빨리 끓는 건 아니에요. 소금물이 일반 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소금이 물의 여분의 질량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끓는 점 또한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다고 더 빨리 끓지는 않을 거예요. 최초의 농구공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색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공은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보기가 힘들었어요. 농구공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걸 주황색으로 만들기로 하죠. 그 원뿔 교통 표지판처럼요. 홍학은 태어날 때는 회색이에요. 하지만 먹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하죠. 많은 작은 새우와 청조류 때문인데요. 이 두 식단 모두 특수 색소로 가득 차 있죠. 홍학의 간이 이 색소들을 처리하면 특별한 분자가 새의 다리, 부리, 그리고 깃털로 이동해 홍학을 분홍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도넛이 반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너무 익어버리고 안은 익지 않아 끈적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운데에 구멍을 내면 바깥과 안쪽이 동시에 고루 익을 수 있어요. 곰들은 동면하는 동안에는 몇 달 동안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몸 안의 모든 과정이 느려져요. 먹거나 마실 필요가 없어지죠.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에는 여전히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행성의 대기가 파란색, 녹색, 보라색과 같은 색은 흙불이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에 태양이 더 따뜻해 보이기도 하죠. 응급구조대는 빨간색, 파란색 두 개의 깜빡이는 불빛을 사용해요. 빨간색은 경고 및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또 가장 눈에 띄는 색상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빨간 미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한 교통체증에선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파란색 섬광등이 유용해지죠. 혀에는 맛을 보는데 쓴 부분, 단 부분, 신 부분, 짠 부분이 따로 없어요. 혀에 있는 8,000개의 미뢰, 입천장, 심지어 목구멍 모두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많은 주택들이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비, 눈, 낙엽이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집 위에 쌓인다면 언젠가는 지붕이 무너질 거예요. 캥거루는 근육질의 다리, 큰 발, 그리고 앞으로 엄청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꼬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동물은 뒤로는 갈 수 없어요. 신체 구조 때문에 그래요. 가죽은 아주 작은 스크래치와 긁힌 것으로 덮여 있어서 육안으로 보면 윤기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것들이 이곳에 부딪히는 빛을 흩뿌려요. 신발에 왁스칠을 하면 여러분은 그 틈을 메우게 돼요. 그러면 표면이 더 부드러워져서 빗줄기가 더 고르게 반사되어 나와요. 그래서 가죽이 반짝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빵택 색상은 빵이 구워진 날을 나타내요. 월요일에는 파란색 택을 사용해요. 화요일은 초록색, 목요일은 빨간색이죠. 금요일 빵봉지엔 흰색 택을, 토요일은 노란색이 달려있죠. 이것은 식료품점 직원들이 진열대에서 오래된 빵을 더 쉽게 없애 가꾸운 빵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줘요. 웸블던 테니스공은 항상 20도씨에 보관해요. 온도는 공이 튀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이 따뜻하면 그 안에 있는 가스 분자가 팽창해요. 이러면 공이 더 잘 튀어요. 공이 식으면 분자는 수축하죠. 이러면 튀는 게 줄어들어요. 폭풍이 오면 구름이 왠지 어두운 색을 띠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얇은 구름은 화창한 날에 빛을 쉽게 통과시켜요. 또 빛 스펙트럼의 모든 색을 흩뿌리죠. 이 현상 덕분에 우린 구름을 흰색으로 인식하게 돼요. 하지만 구름이 더 두꺼울수록 또 물방울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을수록 빛을 덜 통과시켜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현대에는 다양한 모양, 스타일, 크기의 전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모든 전구는 구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은 유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깨질 가능성을 낮춰주었죠. 그리고 빛을 고르게 전달할 때 구 모양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믹서기가 음식을 잘게 썰지 않고 빙빙 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펄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모드는 재료를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해줘요. 하지만 펄스 기능은 와류를 일으켜요. 그리고 과일 조각들이 굴러다니는 대신 가운데로 떨어져 스무디가 되죠. 저 스무디 좋아해요. 치약 튜브 바닥에 있는 표시는 공장 로봇을 위한 거예요. 컬러풀한 사각형은 기계가 튜브를 자르고 접는 위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을 표시해줘요. 녹차와 홍차는 같은 풀에서 나와요. 잎들은 수확된 뒤 각기 다른 맛과 모습을 갖게 됩니다. 녹차는 잎을 말리고 증기를 사용해 쪄서 만들어요. 그리고 홍차는 잎을 으깨지거나 말아서 산화되고 검게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정지 표시는 운전자가 뒤에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팔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이 아직 반사되지 않았을 때 팔각형 모양은 운전자들이 밤에 다른 신호등과 정지 신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줘요. 물은 삼각형 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에 좋아요.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H2O? 이런 분자는 반대편의 전하가 약간 달라요. 자석과 비슷하죠. 그래서 물은 더러운 것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를 포함한 다른 분자에도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유리는 원자가 다소 느슨하고 임의로 배열되어 있어서 쉽게 깨져요. 유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재배열을 할 수가 없죠. 그 결과 유리는 휘어지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여름에 지구는 태양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사실 1월에 가장 가까이 있고 7월에 가장 멀죠.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서 여름에 더 따뜻한 거예요. 이는 지구의 북부를 1년의 절반 동안 더 많은 햇빛을 받게 하고 남부는 나머지 절반 동안 더 많은 빛을 받게 해주죠. 여러분이 식사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샐러드, 수프, 고기를 먹었어도 디저트 들어갈 자리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감칠맛에 실증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또는 초콜릿과 같은 뭔가 달달한 걸 보고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의 뇌는 흥분하게 되죠. 즐거움을 위해 배가 부르다는 모든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위는 유연한 장기고 설탕은 긴장을 풀어주고 디저트가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요. 너무 유용한 정보인데요? 최초의 태양열 계산기는 1970년대 후반에 판매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태양전지로 실험을 시작하던 때였죠. 계산기는 작동에 전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최초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이 기술은 조명, 고속도로 표지판과 같은 더 큰 것으로 옮겨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빛이 아니에요. 물론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물이나 유리를 통과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죠. 원뿔 교통도로 표지 말고 과일 말이에요. 오렌지는 항상 주황색인 건 아니에요. 껍질이 녹색인 품종도 똑같이 달콤하고 익은 거예요. 이 특이한 껍질색은 태양으로부터 오렌지를 보호해줘요. 또 과일 안에 엽록소가 많다는 증거기도 하죠. 그래서 초록 오렌지는 대부분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요. 빛의 경로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빛은 일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광원 앞에 뭔가가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와 비행기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림자가 생기긴 하지만 보이진 않죠. 물체가 광원에 가까울수록 그림자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물체가 너무 멀면 그 그림자는 흩어져 버려요.